예,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장관님, 제왕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수조 원이 투입된 그러한 원전 사업 등의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졸속 중단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만이 주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상황 상황이 야기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전 졸속 중단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원전 기술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술력으로 보거나 안전성으로 보거나 세계 제1의 최고 순위라고 하는 거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원자력은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그런 원동력이었고 또 향후 세계 이 원전 시장이 600조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야보다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큰 이러한 원전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이끌어갈 선도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원전 산업에 현재 지금 약 36조 원의 생산과 9만 2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발생하면서 또 특히 대부분의 여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쟁력이 어느 분야보다도 뛰어난 이 원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 관계자들이 지금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최신형 원전조차 하루종일 중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의 원전 산업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원전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5대 원전 기술 강국입니다. 지금 영국이 장관께서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신재생에너지가 가격이 원전보다도 더 싸게 되는 것이 영국의 무슨 통계를 이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국이 지금 약 23조 원을 들여가지고 원전 3기를 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전 가격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제출한 그 자료는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런 영국에서 원전 3기를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신고리 5, 6호기 그와 같은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참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우선 이 원전 영국과 협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거 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 600조 원이나 되는 세계 원전 산업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요. 원전의 시장에 600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체 시장이 오히려 정확한 지금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한 350여 조. 그러나 350여 조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원전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네. 주무장관입니다. 네. 주무장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거기서 해법을 찾으셔야지. 그러면 이거 원전 산업 도산시키고 지금까지 종사하는 사람들 거리로
내 몰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경쟁력 이거 장관이 어디 그런 소극적이고. 아닙니다. 제가 소극적인 건 아니고 미래의 원자력의 시작은 신규 건설보다는 훨씬 더 해체 시장이 더 크고 해체 시장에 저희들이 시장의 참여 기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원전 시장 포기했던 얘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신규 원전 시장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쪽 그쪽 시장은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국도 협상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때 모르는데 딴소리만 하십니까? 포기 안 합니까? 예, 아무튼 수출은 저희들이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 그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저희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관한 거는 제가 거듭 말씀. 예.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 영국 원전 3기 그 수출될 수가 있어요. 네, 그쪽도 아직 그 중에 모델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아직 협상 중이고요. 그리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전 수출에 리스크가 없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예, 의사진님. 저희들이 지금 원전 공사 중단을 논의하는 이유는 전기안보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느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기 정책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고 원자력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수원의 이관섭 사장이 지난 7월 14일 날 노조 및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비밀로 소집해서 공사 중단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자력 산업에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한수원 이관섭 사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기습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관섭 사장으로부터 이날 7월 14일 비밀 소집해서 공사 중단 결정을 하는 이사회 회의로 전부를 지금 곧 바로 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우리 김도읍 의원이 말씀하신 그 회의록 부분을 우리 여야 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 이관섭 예. 제출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벌써 김종훈 의원님 그리고 이채규 의원님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드렸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저 앞에서 이찬열 의사 진행 발언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마디 하네. 자, 어디 이찬열 의원. 예, 이제 준비됐어요. 예. 원전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장관님이 안 계실 때인데 작년에 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 사례가 뭐 조사하면 100% 부정 채용입니다. 채용 부정.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가스공사 박기동 사장이 사표를 냈죠. 네. 그 인저 사표를 내냐고. 작년 국정조사 때 이게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1년이 다 돼가갖고 인제 이렇게 사표를 내게 됩니까? 이거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저희들 뭐 감사원 공식 의견하고 기관장 잠녀 임기들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갖고 네. 정말 이런 분들은 안 좋은 분들입니다. 뭐 순서 바꿔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이게 아주 그때는 전부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공공기관장들 뭐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안 그러실 거잖아요, 전부.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물론 뭐 모든 결정 권한은 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께 모든 게 있다고 봐도 됩니다. 되지만 이게 뭐 대통령 되신지 뭐 2달 조금 넘어갔고 이 상태에서 뭐 말로 다 하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모든 것이. 특히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예를 들면 독일은 30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상 이것만 갖고 국민투표를 5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정말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탈원전 시대를 맞이했고, 저도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봤고 또 후쿠시마 봤고, 정말 지금은 아무 위험 없이 쓰는 것 같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뭐 몇십 년, 100년 이상을 갖다가 두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무서운 원자력인데 어찌 탈원전을 안 한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한다고 해야지. 당장 지금 시급한 게 정말 탈원전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이것도 모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국민적 동의와 합의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아니 독일은 우리만큼 못해서 30년 동안 합니까 이거를? 아니 스위스는 우리 국민들보다 못해서 이것만 갖고 국민투표를 5번씩이나 붙여요? 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로 던질 게 아니고 자처 지정을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 상황이라도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국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호응해 줄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독단적으로 없애겠다. 저도 찬성합니다. 없애는 거. 그리고 그런 전력 수급 계획이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이상 없다.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것도 전기요금 또 폭탄 떨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원전 2교 오리코기 짓는 거 그냥 짓는 겁니까? 그냥 시험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장기적인 수급 계획에 의해서 2022년도에는 이 2기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했는데 당장 22년도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뭐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80년도 중반 이후로 시민단체하고 학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더 이 토론을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앞당긴 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3개월간의 윤리위원회에서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일본도 역시 후쿠시마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그때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흐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3개월간의 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지금 다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잉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료비의 급격한 이 상승 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 산업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국회에서 요구가 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투명하게 다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23조 원을 들여가지고 원전 3기를 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전 가격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제출한 그 자료는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런 원전, 영국에서 원전 3기를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신고리 5, 6호기 그와 같은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참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우선 이 원전 영국과 협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거 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 600조 원이나 되는 세계 원전 산업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요, 원전의 시장에 600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특히 대부분의 여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쟁력이 어느 분야보다도 뛰어난 이 원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 관계자들이 지금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러한 최신형 원전조차 하루종일 중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의 원전 산업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원전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5대 원전 기술 강국입니다. 지금 영국이 장관께서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신재생에너지가 가격이 원전보다도 더 싸게 되는 것이 영국의 무슨 통계를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국이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장관님, 제왕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수조 원이 투입된 그러한 원전 사업 등의 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졸속 중단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만이 주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상황 상황이 야기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전 졸속 중단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원전 기술이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술력으로 보거나 안전성으로 보거나 세계 제1의 최고 순위라고 하는 거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원자력은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12의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그런 원동력이었고, 또 향후 세계 이 원전 시장이 600조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야보다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큰 이러한 원전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고 이끌어나갈 선도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원전 산업에 현재 지금 약 36조 원의 생산과 9만 2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발생하면서 그리고 해체 시장이 오히려 정확한 지금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한 350여 조. 그러나 350여 조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원전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네. 주무장관입니다. 네. 주무장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거기서 해법을 찾으셔야지. 그러면 이거 원전 산업 도산시키고 지금까지 종사하는 사람들 거리로 내몰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경쟁력 이거 장관이 어디 그런 소극적이고. 아닙니다. 제가 소극적인 건 아니고 미래의 원자력의 시작은 신규 건설보다는 훨씬 더 해체 시장이 더 크고 해체 시장에 저희들이 시장의 참여 기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까 원전 시장 포기했던 얘가